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아침, 지금 시간은 7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특히나 이제 자동차가 완성차 생산이 아침 7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저희 같은 협력업체들도 완성차 시간에 맞춰서 보통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는 관리자이고 특히나 공장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시간에 출근을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됐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키워야 된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6시 10분쯤 일어나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요. 또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 양치질 하면서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스쿼트를 또 100개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또 찍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도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매일 보면 제가 조금씩은 알겠는데 얼만큼 변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고요. 사진 찍어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누구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속옷을 또 안 입고 찍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만족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면 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년 이상을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저는 어디를 가든 책을 꼭 들고 다닙니다. 미용실에서, 치과에서, 또 정형외과에서, 여긴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죠. 조금 앉아있는 시간에 책을 잠깐 보면 굉장히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숫자로 보는 경제 이야기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8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두 번째는 종신 고용의 붕괴, 세 번째는 저출산, 네 번째는 고령화, 다섯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 여섯 번째 부동산 버블의 붕괴, 일곱 번째 막대한 부채의 증가, 여덟 번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뒤늦은 정책. 이 8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심각한 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기의 가능성으로 보면 올해 말 2019년 말에서 2020년 사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최윤식 박사의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앞전에 나왔던 책이 2030 제사의 물결에 온다. 똑같이 최윤식 박사 얘기고요. 2019의 부의 대절벽이라는 해리덴트의 책이었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MJ 드마코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 말고도 이건 제가 사무실에 놓은 책이고요. 보이는 곳에는 뭐 경제학으로 초대도 있고 언제 할 것인가,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아무튼 그 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 결과로는 최윤식 박사 얘기한 부분하고 해리덴트가 얘기한 내용들, 클라우드 슈밥이 얘기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가 왔고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우리나라도 경제에 충격이 많이 가해졌었죠. 그 충격이
금방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잊혀졌습니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사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들을 좀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많이 상실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철강, 자동차가 많이 상실을 했고요. 반도체도 지금 가격이 인하되면서 또 경기가 주춤하면서 소비도 둔화되고요. 많이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금융위기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경제는 GDP 연간 성장률이 4%대에서 2%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1.8%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하락됐고요. 개인 부채를 늘려서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적어져도 공장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일부분 재고는 비축하는 거죠. 근데 이 재고가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많아질수록 가동률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GDP 대비 개인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253%, 미국이 200%, 스페인이 199%, 이탈리아가 168%, 일본이 229%, 독일이 147%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책에서 본 내용들을 발췌한 거고요. 숫자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보면 책을 좀 더 사서 보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일정한 패턴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가 이미 겪었던 그런 문제점을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같이 겪고 있다. 이미 앞서 겪었던 나라들을 토대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량의 증가. 우리나라는 2002년에서 2014년까지 경제 규모가 약 1.9% 커졌는데 그 기간에 가계부채는 2.4%로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부채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2018년 가계부채 총 규모가 1,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둘째는 2012년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이미 120원을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다음 달에도 부채는 더 증가하죠. 벌어들이는 속도는 적은데 작년에 제가 100원을 벌었고 올해는 110원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120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올해는 150원의 부채가 늘어났죠. 150원으로. 이렇게 부채 속도가 증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셋째, 2008년 당시 한국 가계 채무 부담 능력은 가처분 소득 비율 분의 가계 비율로 보면 1.43이었는데 미국은 1.29.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부채 상환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5,700만원인데 부채는 7,500만원. 문제죠. 네.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25.4% 정도 돼요. 일본은 10.4%, 미국은 6.3%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인구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60세 이상 되면 은퇴할 시기인데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죠. 연금도 생각보다 적고요. 기존의 연금 보험이나 나머지 저축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나 교육 비용이 굉장히 높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도 일정하게 크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 밑에 같이 있는 자녀들이, 특히 이제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많이 같이 살고 있죠.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요, 2007년에는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132만 명이었어요. 전체 자영업자로 보면 568만 명인데 2007년에는 132만 명이었고요. 2018년에는 무려 166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문제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다 은퇴를 했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지금 현재 5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있는 인구를 제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50대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다 은퇴를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2030년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일본 빼고요. 일본은 지금 심각한 고령화에 처해 있죠. 2030년에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5,300만 명 정도 되는데 55세 이상이 약 2,4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문제점들, 고령화 문제점이 경제 문제와 겹쳐지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 문제점,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계 인구 통계하고 특히 아시아 인구 관련된 내용, 인구 비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